안녕하세요. 이제 2020년 3차 시험 대비해서 우리 해사법규 문제풀이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고 자, 1번 봅니다. 1번은 낚시관리 육성법에 관한 사항인데 출항 제한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면 낚시관리 육상법은 출항 통제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항 신고 기관의 장이 출입항에 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개 등으로 인해서 해상의 시계가 1km 이내일 때 이때 제한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골라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풍속이 12m, 파고가 2m 이상 예보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주의보가 발표되고 경보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기상청장이 경보주의보를 발표하기 위해서 정보를 발표한 경우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일출 전 일몰 후 개정된 낚시관리 육성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일출 전, 일몰 후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이게 일단 추가가 됐고, 자,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출항이 통제되지만 첫 번째 항해용 레이더를 달고 있거나 또는 위성 위치 표시 지시용 무선 표지 설비를 갖추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만 여기에 해당이 합니다. 그래서 항해용 레이더는 이런 조건이 없지만 위성 비상위치 표시 무선 설비는 13명 이상이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박안전법상 선박위치 발신장치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여기처럼 설치 대상 선박을 물어보는 것. 두 번째, 자, 요건을 누가 정해주는지. 세 번째, 여기에 의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는데 법조문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톤 이상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해당하고, 그 다음에 2톤 이상 보면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 사이에 운항하는 선박으로 평수 구역만을 운항하는 예전 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 자,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유선 해당하고, 자, 여객선이 아닌 선박인데 얘가 국제항행에 취항합니다. 그래서 얘는 300톤. 그래서 틀렸고, 자,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 국제항행에 취항하지 아니한 선박, 얘는 500톤이 맞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선박 길이가 12m 미만 해당 안 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위험화물 운송선 해당하고, 자, 수산업에 관한 시험, 조사, 지도, 단속, 교습, 이건 AIS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디귿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틀렸고, 그 다음에 시오 틀렸고, 세 개가 틀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선박이란 수상 항공기, 수면 비행 선박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포함 주의해서 보시고, 자, 해양 시설은 탐사, 개발, 과학조사, 선박의 계류, 수리, 하역, 자,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저에 고착된 교량, 터널, 케이블, 인공섬, 시설물이거나 해상 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항로를 설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통항할 수 있는데, 얘를 항로를 분리해놨습니다. 통항 분리제도. 자, 대수 속력은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대한민국의 공공,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중부정이 됐기 때문에. 자, 무기, 항공기, 이캄, 착함. 이거 왜 해야 되죠? 한미 연합훈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얘 해당하고, 그래서 얘 해당하고, 얘는 대한민국의 통신체제를 방해해버리면 우리 평화와 공공질서 또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 자주 시험에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외국인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인데, 자, 하위 법령에 포함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먼저 봅니다. 자, 특정 금지구역 어업 활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정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자, 정선명령은 이 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이렇게 시험을 냅니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은 특정 금지 구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다. 관계당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정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얘네들 세 가지는 바꿔서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쳐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외국인이나 외국 선박의 선장은 자, 어떠한 경우가 아니고 자, 제한적으로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이때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자,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4번.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해사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로에서의 금지. 자, 법조문에 선박의 방치, 어망의 투기, 어구의 설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자, 선박의 방치, 어망의 투기, 그다음 어구의 설치. 예를 들어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구의 투기, 어망의 설치 이렇게 혹시 바꿔서 낼까요? 그렇게까지는 바꿔서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